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라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미루곤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 생활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퇴직이 코앞에 와 있었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퇴 준비?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뤄두다 보니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람 사는 일에는 축하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축하보다는 슬픔의 상황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더군요. 특히 장례식장에선 인간관계의 단면이 참 여실히 드러납니다. 평소 친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조문하고 위로해 주는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퇴직한 후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갔을 때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내 자리가 있어야 할 곳에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는 걸 보면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가 내 세계인 줄로만 알았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혹은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밟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내 자리도 사라졌다는 씁쓸한 경험을 시작으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달라진 인간관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들. 사실 회사 동료들과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씩 얼굴을 맞대고 지내다 보니 평생 우정이라도 쌓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회사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졌으니까요. 회사에서 함께 밤을 새운 동료들, 업무를 같이 했던 후배들,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떨던 사내 친구들 모두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얽혀있던 거더라고요. 퇴직 후 첫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건 나를 정말로 찾아주는 이가 얼마나 되느냐였습니다. 평소라면 상주 곁에서 어깨에 두드리며 말을 걸어주고 또 동료들과 간단히 식사를 나누며 우리 회사는 요즘 어떻다 같은 얘기를 공유했을 텐데 이젠 그런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했던 조직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니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엔 뭘 하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퇴직 후에 누가 내 곁에 남을까? 를 고민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속감과 존재감의 회복. 퇴직을 하면 소속감이 확 줄어들어요. 함께했던 동료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렸던 인정이나 지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선배님 오셨네요 하고 반기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게 무표정하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분명 팀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젠 필요 없어서 그런가 하는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존재감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소속감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느낄 때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예전처럼 직장에서 오는 소속감이 아니라 취미 모임이나 사회봉사 같은 곳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재능 기부나 지역사회 봉사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만큼 삶의 활기가 되살아나거든요. 3. 은퇴 준비와 현실적인 재정 설계. 장례식장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 설계를 언급하는 게 어쩌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내 살림이 여의치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 가족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
사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놔야 해요. 보험, 연금, 저축, 부동산, 투자 이런 재정 관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야 은퇴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느낀 허무함,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박탈감이 결국은 재정적 불안감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좀 더 기쁘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온전히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퇴직 후에는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잘 살아갈 기반은 이미 충분히 마련해 놨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4.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실제 사례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저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부고를 모르고 지나친 은퇴자.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기업에서 임원 직함까지 달았다가 60세가 되자마자 퇴직을 했어요. 워낙 회사 사람들과 친했기에 퇴직 후에도 연락 자주 오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의외로 소식이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그 회사의 후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부고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본인이 팀장이었으니 가장 먼저 연락받았을 텐데 이제는 퇴직자라 연락망에서 완전히 빠진 거죠. 나중에 모임에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나 진짜 회사에서 밀려났구나 하고 말이죠. 이 사례가 의미하는 건 퇴직 후엔 회사에서 여러분을 공식적인 소통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운할 수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감안하고 소식이 끊기지 않도록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사례 2. 장례식장에서 아예 외면당한 은퇴자. 또 다른 분은 공기업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워낙 자기 일만 묵묵히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딱히 동료들과 친목을 쌓는 스타일은 아니셨죠. 그분이 퇴직 후에도 모처럼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옛 동료들과 조금이나마 추억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안 걸어주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 아직도 있었나? 하는 식으로 본체만체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모를까?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나니 돌아서는 길이 너무 쓸쓸했다고 하더군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은퇴 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현역 때부터 어느 정도 정을 나누는 연습, 친목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솔직해서 사업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엮이지 않으면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 마련이니까요. 사례 3. 재정 걱정 없이 당당하게 조문한 은퇴자. 마지막 예시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중소기업을 50대 후반에 일찌감치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작게 시작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오래된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챙겼습니다. 연락을 꾸준히 했고 모임도 본인이 먼저 주최하기도 했죠. 또 재정적으로도 연금이나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갈 때도 적절히 부조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퇴직 후에도 잘 지내시는군요. 라며 반가워하고 오히려 조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근황을 물어오더래요. 이분의 경우 퇴직 후에도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준비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직한 게 아니고 미리 34년 전부터 퇴직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렸으며 재정 설계도 어느 정도 해두었죠. 그러니까 돈 문제로 작아질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5. 내 자리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 장례식장에서 내가 외부인처럼 느껴졌다는 그 씁쓸함은 사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회사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것이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곳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예전의 자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무대를 찾고 그 무대에서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겨야겠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회사를 떠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고 조직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떠나온 회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머물 새로운 공간을 좀 더 유의미하게 만들어가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다양한 형태로 펼쳐집니다. 이 기간을 정년 뒤의 여생이라고 소극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제2의 인생 혹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재정 계획도 세우고 인간관계도 가꿔보시길 권합니다. 맺은 말. 퇴직 후 장례식장에서 내 자리도 사라졌다. 는 느낌을 받은 순간 저 역시 처음엔 당황스럽고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회사라는 조직을 떠나면 그 조직 안에서의 내 존재감은 슬며시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이젠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만남, 그리고 더욱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정년퇴직이든 조기퇴직이든 언젠가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를 대비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해두고 취미나 봉사활동 같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느낀 허무함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흔쾌히 만나 반가운 인연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란 말, 이제 다시금 떠올리면서요. 내 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